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입가경 치킨 게임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한 쪽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저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익명 게시판이고 원래 대표 대통령 욕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죠.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글들도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익명 게시판이고 등록한 당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에 너무 자존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 등의 입장 한번 보시죠. 수사는 하책 중 하책. 한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 속 시원하게 말해줘라.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당 내에서는 당신 가족이 썼잖아. 라는 어떤 비판의 뜻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자, 돌직구 멤버인 김용태 의원, 한동훈 대표답게 말하고 넘어가면 됐을 일을 키웠다. 의혹들이 양산됐다라며 젊은 청년 의원도 한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이 문제, 한 대표와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른바 모략 싸움이다. 들어보시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귀목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 당 장악을 위해서 김옥균 프로젝트 3.1천합 뭐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누군가 기획하고 공작했다라는 인식이 강한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천하의 한동훈 대표가 말이 길다. 천하의 한동훈이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썼냐고요, 가족들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명의로 한동훈 대표 비방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왔으면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까? 난리가 났겠죠.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했겠죠. 저를 고소해라. 그러니까 애꿎은 유튜버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말고 정확하게 장해찬이 허위사실로 훼손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주면 경찰이 보다 확실하게 이 진상을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 지점과 관련해서 좀 정면으로 한 채 양보 없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법전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한동훈 말이 다 맞다. 예, 왜냐하면 뭐 익명 게시판 뭐 그 뒤에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뭐 뒤에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세요? 아, 나라님 그 욕은 뒤에서 나라님도 뒤에선 욕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트럼프도 욕하는데 뭐 푸틴도 욕하고 뭐 누구라고 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전에 그 국민의힘에 있었던 그 최고위원이란 이야기죠. 그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는 거 딱 봐도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일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다. 저도 그 말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게 한동훈다운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대로 할 일이 있고 그냥 그 국민들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줄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인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인정할 거면 화끈하게 인정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한동훈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다음 그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누가 봐도 명백하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다라고 했던 그 위증교사죄까지도 무죄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갖지 않은 그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그 자중질환을 일으켜야 될 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일을 당대표 쫓아내기 위해서 친윤계가 꾸민 일이다라는 한동훈 대표 말이 다 맞아 보인다. 하지만 대응은 좀 더 확실할 필요 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자, 그럼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건데. 그렇지 않죠. 물론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모든 당원은 어떤 이야기를 써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 글을 썼다면 당 대표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엄중한 공정성 내지는 또 투명성, 많은 이런 것들이 더 보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성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 공직에 맞는, 당 대표의 직위에 맞는 그러한 처신과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벌써 2, 3주째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지 못하는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들이 기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보면 또 대통령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도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못하는데 당 대표마저도 그러냐라고 이런 어떤 비아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을 위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민생이 힘든데 지금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저런 문제 가지고 당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이 보실 때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치가라고 하는 이 정치 전체를, 여당을 욕먹이고 있는 저런 것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뭐 가족이 뭐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저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무죄 판단을 끌어들이셔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앞에 이래야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을 그렇게 높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국민 보기에 덜 민망할 텐데 왜 저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일이 아니다. 예. 라는 또 입장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안용환 의원님은요?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니죠.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를 비난하는 글이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내부의 그들의 리그이자 그들의 게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걸 싸움하는 저 국민의힘당이 정말 답답하고요. 어찌됐든 총체적인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져야 되는 것이죠.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양비론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 했다. 했다면 미안하다. 순간적인 실수한 것 같다. 그렇지만 심한 말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질질 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또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나를 끌어내기 싸움이다, 헤게모니 싸움이다. 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키워서 저걸 당권 싸움을 끌고 가는 당의 모습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누차 두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듭니까?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어쩌니 이건 대표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의 다른 국회의원들 대변인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문제지, 대표가 나서서 사법부가 재판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건 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격에 맞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런데 어찌됐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고 민생 챙겨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전혀 아닙니다. 민생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내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지인이 명태균 씨 측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2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특히나 초기에 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그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부탁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 시장과 오랜 지인이 명태균 씨 측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왜 필요했을까요? 여론조사를 잘해서 필요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듣자 하니 대통령과 여사랑 가깝다 그러고 또 여론조작도 깜짝같이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써서 뭐 당내 선거든 어쨌든 뭘 활용해 먹고 싶은 생각들이 다 유혹에 빠졌던 거죠. 다만 한때 유혹에 빠졌지만 지금 오 시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나보니까 너무 구린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절연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은 정리돼야 될 과거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오 시장도 저 말씀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명태균과 관련해서 오 시장과 관련된 또 추가의 폭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